짐을 픽업을 해서 보관 창고에 넣어드리고. 그건 얼마예요? 이건 거의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니 거의 무료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거의 무료가 뭡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유료 ALS 만드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으시면 1번, 없으시면 2번. 2번 땅로티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음반 누구 시켜요? 예, 저희 직원이 이렇게. 그래서 직원이 150명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재가 그 인재였어요. 네, 저희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코너가. 예.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드디어 광고주를 한번 구했습니다. 광고주님 오셨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코너의 컨셉이 뭡니까? 예. 물밀듯이 밀려오는 광고주들 중에서 저희가 네. 까탈스러운 눈으로 뽑아서 홍보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모셔온 후에 그렇죠. 탈탈 털면서 탈곡기가 되고. 검찰에서 취조받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퇴장할 때 다리가 후들거리게끔. 예, 중간에 그래서 몇 분 나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하다가 예. 내가 왜 돈 내고 와서 이런 소리 듣는지 모르겠다고. 유명한 일하죠. 예, 그런 컨셉이었는데 광고주님들이 안 오시니까 예. 아,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오랜만에 오시니까 고맙고 반갑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옛날로. 초심으로. 까칠하게. 네, 매우 까칠하게. 똑같이하게. 자, 제가 감격하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저희가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고 마이크 넘기고 이제 지가 스스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예,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쉽게 좀 요약하면 창고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지요. IM박스의 남성훈 대표님. 아우, 이름에서 남성미가 물씬물씬. 요거는 잘릴 것 같은데. 아니, 참, 평소 같았으면 네. IM 박스에다가 조금 IM 박스 아니냐 뭐 이 관사가 왜 빠졌냐. 알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IM박스의 남성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IM박스 남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IM박스. 예. 뭐 직관적이네요. 나는 박스다. 예, 맞습니다. 예. 영어 선생님들이 들으면 지금 IM 바짝하시네. 박스이거나 예. 더 박스이거나. 박스가 이름이면 되잖아요. 예. I'm 현우처럼. 네. 회사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브랜드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네. 보관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박스를 생각하게 됐고 그냥 우연찮게 이 IM박스라는 게 입에 잘 붙어서 그래서 IM박스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고 대충 지었다. 예, 대충도 맞긴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나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네. 의미의 IM박스. 나는 공간을 제공한다가 IM박스다. 아, 야. 기적의 논리. 세상에.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데. 와.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자기만 창고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창고를 지어요? 아니요, 창고를 짓진 않고 네. 그 자기만의 공간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리는. 아, 저기 뭐야? 지하철의 그 물품 보관함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창고 공간을 돈 받고 파시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간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임대업의 일종이죠. 근데 왜 제공한다고 합니까? 마치 공짜로 주는 거죠. 아, 철저하게 돈을 받고 공간을 판매하고 예, 있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아, 예. 뭐 지하철 같이 그렇게 생긴 거를 곳곳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방을 제공하는 형태로. 방이요? 방을 예, 예. 그 방은 어디서 나는데요?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뭐 어디 상가나 뭐 건물 한 뭐 지하나 2, 3층에 임대로 싼데 빌려서 예. 거기에 칸막이 박스 치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와서 자기 짐 보관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창고 만드는 비용보다 손님들이 내는 보관료가 많으면 그 차액을 먹는 그런 비즈니스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간단하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박스. 이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그 크기 자체가 예. 머릿속에 안 잘 안 와닿아가지고. 나거든요. 저는 네. 지금 택배 보관소 같이 그 정도 한 한 평 두 평 남짓한 그 공간을 지키고 앉아서 거기서 박스 한두 개 보관을 하게끔 만드는 건지. 예, 사무실 같은 공간을 공유 오피스 같이 여러 개로 많이 쪼개서 창고로만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가로 세로 각각 1m에 높이는 약 2.5m. 코인 노래방 같은. 예, 예. 아, 맞습니다. 그 코인 노래방 한 칸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 들어가면 진짜 노래방처럼 방방방방 그 창고들 아, 예, 맞습니다. 예. 미로처럼 창고가 펼쳐지겠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을 내가 빌린다. 예. 가장 작은 건 얼마예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씩. 그게 가장 작은 거. 예. 가장 큰 공간은요? 가장 큰 공간 한 2-30평짜리도 있어요. 통으로 그냥 통으로 빌려주는. 크게. 예. 그럼 1m를 빌리는 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얼마를 받아요? 저희는 하루는 받지 않고 예. 한 달에 저렴한 건 3만 원. 부가세 포함. 예. 예. 중요합니다. 거기는 물건만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뭘 보관하고 뭘 보관하고 싶은데요? TV 갖다 놓고 예. 소파 갖다 놓고 게임기 갖다 놓고 뭐 약간 별장 개념으로. 도망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그러네. 거기서 사람이 자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맡긴 게 보관하는 아니라 거지. 보관 공간을 제공하고 네. 판매를 한 업이기 때문에 아.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건 그거는 we don't care. 정확하게는 케어는 합니다. 그 CCTV랑 음. 모든 다양한 형태로 케어해서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은 안 돼.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예. 거는 안 될 텐데. 전기 사용 안 되고 화재. 전기가 없어요? 아. 말 그대로 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문을 딱 닫으면 깜깜한 큰 캐비넷 같은 공간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공간이 좁아서 계절마다 쓰는 선풍기 뭐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애매하면 가까운 IM 박스 이렇게 찾아가서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놓고 써라. 그 서울에 있으면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서울 도심에 있으면 임대료 때문에 네.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저희는 좀 경기도권에 많이 있고 네. 여기저기 많아요. 예, 저희가 지금 한 80개 정도 지점이 있고 예, 올해 아마 100개 이상 될 것 같고 서울에는 근데 많지 않아요. 철저하게 수익률 기반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 수익률 좀 낮으면 안 들어간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사업하시는 건 어떤 건물에 뭐 3층이 비었다. 예. 그 월세를 내고 빌리셔서 창고 설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한 달 단위로 파는 그런 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인차로 진행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비전형 임대차로 해서 뭐? 비전형 임대차로 태어나 처음 들어봐 비전형 임대차는. 뭔데요? 저희가 들어갈 때 임대인 건물주분께서 네. 인테리어 비용을 내주시면 네. 시설비를 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수익을 쉐어하는 건데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요? 이게 가능한 게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된데 그런 곳을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실돼서 가슴 아픈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 네가 인테리어를 한다면 내가 들어가 주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해서 굴복하는 임대인들에게 인테리어까지 맡기고 본인은 가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멋진데. 저희는 들어가서 네. 수익을 발생시켜서 예.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최대한 많이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운영만 해줄게. 창고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한 달에 얼마 내라 하는 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실에 들어가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주는 거는 임대료잖아요. 보증금과 임대료. 예.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생기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거를 해주면은 그것도 임대료로 맞습니다. 주는 거예요. 예. 임대료를 주는데 고정 임대료가 아닌 변동 임대료를 드리는. 치열하구나. 그걸 어떻게 믿고요? 정말. 예. 얼마 벌었는지를. 그러게.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이 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망원동 어디에 무슨 건물 3층에 있는 어디에는 손님이 몇 명 와서 한 달 매출 얼마다라는 건 대표님만 아시죠? 그 임대인도 아세요. 각 지점에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관리자 페이지를 남성훈 대표님이 만드시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는 매출이 적은 걸로 숫자를 찍어라라고 하면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10명 들어가 이런 보면 꽉 찼는데 왜 임대료가 62만 원밖에 아니라고 그러지? 뒷단에서는 420만 원 벌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제 시스템이 다 그대로 연동이 돼 가지고 결제된 내역이 네. 임대인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정도 설명하면 굴복하나 보죠? 건물주가 보는 페이지에는 안 찍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물론 안 되는데 아니 그럼 불쌍한 임대인들한테 그럼 가서 네가 인테리어 하고 다 돈 내고 버는 돈 나눠 먹자고 하는 건 뭐 정의롭습니까? 관리자 페이지를 보면 예. 어떤 공간이 비어 있고 어떤 공간이 차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고객이 쓰는지 고객이 어떻게 결제했는지까지가 아주 자세히 의심스러우면 가면 그러니까 가서 불시에 현장하면 점검 나가면 걸린다. 예, 걸립니다. 예. 가서 건물주가 그럼 야 3-A번 이거 비어 있다고 해서 너 맞네. 3-A번 열어본다. 예.
열어볼 수 있어요? 비어 있는 방 열어볼 수 있어요. 비어 있는 방. 예. 건물 주면 안 열어보는 방은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남 대표님 그런 생각 하셔야죠. 앞으로도 임대인 오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예. 문을 열어보실 수 있고 예. 닫혀 있는 건 사용하는 거니까 돈 우리 같이 버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열려 있는 거는 안 버는 건데 언제든지 와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걱정은 놓으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야 끄덕끄덕하지. 실시간으로 저희랑 그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서 예. 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쉽게 최대한. 와, 근데 같이 문 열었는데 있으면 깜짝 놀랄 때 집에서 깜짝이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면 안 잠그고 간 거지. 그럼 카드로 결제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카드로. 예. 카드로만요? 예. 카드로 단발 결제는 안 되고 정보를 입력을 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구독 서비스. 예. 그 기간 만료됐을 때 고객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안 보내주시죠? 예. 아 제일 싫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 무인 모텔 대실 서비스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면 자동으로 딱 결제하고 3시간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바로 결제되고. 저요? 예. 그 3시간 지난 다음에 그럼 뭐 나와요? 사이렌 같은 거? 문이 다 열려.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문이 다 열려. 개방. 그럴 수 있잖아요. 자느라고 깜빡하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럼 이제 전화해 줍니다. 무인텔이라면서요. 잘하시네요. 무인텔인 것처럼 하는 거죠.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게. 그러나 사실은 벽 뒤에 사람 있는. 그러나 이제 전화는 하는. 2% 203호. 203호 2%. 예. 무인이에요, 그것도? 예, 완전한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 자체가 빨리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완전한 무인화가 가능해가지고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결제나 이런 것들은 무인이 될 텐데 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누구는 거기다가 쓰레기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되게 깨끗하게 사용해 주고. 운이 좋으셨구나 아직까지. 대표님이 주로 이렇게 믿음과 신뢰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람을 굉장히 믿고. 그러니까 임대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공간을 똑같이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결제가 종료되거든요. 근데 원상복구를 안 해놓으면 종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네. 청소를 안 하면 그만큼 청소 비용 빼고 돌려주거나 할 텐데 네. 이거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넣고 자동 결제를 종료를 하려면 제가 그냥 그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끊으면 되는 거 그래, 아니에요? 분실 신고를 하든가 유효기간 좀 만료되는 분쟁이 좀 카드를 잦을 것 하든가 같은데, 안 당하셨구나. 아직 모르시는구나. 아직 이진우 김현우를 못 만나셨구나. 고객으로. 그렇긴 한데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한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몇 년 하셨죠 이 사업을? 사업 자체는 오래됐어요. 제가 8년? 제가 9년 차 이제 됩니다. 8년 전에. 그런 고객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미납 고객이 있긴 한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서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연락 안 하면요. 안 받으면.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치우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 임차인이라고 해야 될까 사용인이 바뀌면 네. 비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가서 확인은 해요? 잘 비웠는지? 아니요, 고객이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철저하게 나한테 남 보고 시키는구나. 건물주도 당신이 인테리어 다 해라. 예. 고객이 처음에 가도 안내 안 해주고 네가 알아서 카드 결제해서 등록 시작해라. 끝나고 나서도 네가 깨끗한 걸 우리한테 증명해라. 비용 절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잘 버시겠습니다. 뭐 돈 쓰는 데가 없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회사를 좀 키우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할 게 뭐 있어요? 저희가 꿈이 커가지고 네. 그 회사를 좀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인재. 사람에 투자한다? 예, 사람이 투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무인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예. 왜 사람이 필요하죠? 왜 필요한 무인인데? 거예요? 저희 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비어있는 공실에서 수익을 창출시킨 다음에 네. 안정적인 임대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공실 빌려가지고 창고업을 하는데 그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그 건물주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네. 올라가지 왜 여기서 그걸 욕심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께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그 투자금을 몇 배 더 불려서 엑시트하거나 수익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건물값이 올라가도록 예, 그렇게 만드는 게 부동산 중개업도 하시겠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네. 먼저는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가치도 올라가니까. 예,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분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이엠박스를 유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를
지금 실제 매각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비었을 때는 아무도 안 사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써요? 실제로? 예. 많이 쓰는 척하면 되지. 한 뭐 2달 결제, 3달 결제 해가지고 어유 꽉 찼습니다. 보통 한 달에 와 이게 600만 원이나 들어오네. 그 가게 넘길 때 있잖아요. 그래, 제가 그 만약에 가짜 손님 만들고 치킨집 뭐. 하고 있다가 이거 예. 넘길 때 그때 매출액 올리려고 각종 쿠폰 행사, 뭐 배달의 민족 할인 행사 해가지고 매출액 2-3달 바짝 올린 다음에 최근 3개월 매출입니다. 이렇게 넘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업은 그게 안 돼요. 왜요? 저희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한 번 결제를 하면 기본 1년 이상 짐을 맡기고 있어가지고. 저희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 하남시에 책평을 분양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 공실이죠? 예. 아이엠박스 보고 들어와라고 하면 100평 정도면 창고 공간 기본적인 몇 개 넣습니까? 100평이면 한 120개 정도. 120개 넣죠? 예. 손님 120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결제하는 손님으로 많이도 필요 없고 예. 150명만 있으면 예. 그냥 그분들의 개인 카드로 그 결제하고 난 다음에 석 달쯤 후에 그 이른바 호구 예. 찾아서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할 거여 가지고. 되게 그래서 직원이 150명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재가 그 인재였어요. 카드 많은 사람 무대, 다양한 카드 소지자 무대.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이 이용객이 많다는. 예, 정말 많이 맡기세요. 누가 이용을 해요? 도대체 집에 혹시 게임기 몰래 사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숨겨놨던 남편이 예. 이건 집에다 두면 난 걸리면 쫓겨나니까 그런 거 숨겨요. 우와, 진짜 있어요. 진짜. 좋은 용도다. 있어요? 예. 그걸 게임 사기를 샀다고 왜 쫓겨나요? 아니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샀다가 게임기 사면 쫓겨납니다. 안 근데 쫓겨납니까? 왜 쫓겨나는 거지? 혹시 집에 놔두면 욕 먹을 그런 물품 있지 않으십니까? 잘 생각해봐요. 집에 놔두면 욕 먹을 건데 그걸 파면 안 되지 왜 사요? 아유 이 사람도 이상한 세상에 살아 진짜.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너, 그 레이지보이라고 있습니다. 딱 누우면 이름 참 좋다. 엄마 품에 한 10배쯤 포근한 네. 그런 의자를 사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누우면 그냥 이게 천국 같은데 잠시 후면 이제 놀 데가 없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제때 안 버리고 잘못하면 이제 혼나죠. 그러면서 저것도 갖다 버려! 이런 얘기 나오죠. 보통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근에 팔거나 아니면 아이엠박스에 숨기거나. 그 레이지보이 3% 건물에 잠깐 있었다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야 혹시 진짜로? 그 다양한 사례들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맡기는 건 확실히 캠핑 용품이라든가 레저 용품이 제일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쓴다고 해도 거기 들러가지고 찾아가면 되니까. 예. 지금은 정말 많이 맡긴 게 연예인 굿즈를 이렇게 많이 맡기고. 네? 굿즈요? 연예인 굿즈. 엄마가 연예인, 사지 말라고 했나 보다. 예, 연예인 용품이라든가 무슨 응원봉. 예, 그런 거. 만화책.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세일러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제 배송을 우리나라면서? 요청해가지고 배송을 해주다 어디로요? 고객이 집 앞에 내줄 테니 제 창고에 넣어다 주세요. 예,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이 계시는 곳까지 가가지고 짐을 픽업을 해서 보관 창고에 넣어드리고. 그건 얼마예요? 이건 거의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예. 저렴하거나 무료라는 예. 좀 정확히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 진짜요? 예. 저희 집이 영종도인데 예를 들어 을지로에 있는 창고를 네. 저희가 임차해서 쓰다가 예. 을지로에서 영종도로 예. 그 안에 저 새우깡 먹다 남아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럼 갖다 준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얼마? 거의 무료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거의 무료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거의 무료가 뭡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거의 무료. 거의. 근데 이제 고객이 장난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장난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면요 캠핑용품 거기다 넣어놓고 이번 주 캠핑은 저 양평으로 갈까? 그래서 양평으로 8시까지 갖다 주세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택배 서비스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잠깐.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퀵 서비스 같이 지금 요청해서 바로 여기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어떤 특정 날짜에 어디로 배송을 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하면 네. 저희가 다는 이제 불가능하고 일부 가능한 거 위주로 저희가 해드리고. 가능한 거 위주로.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불명해요. 거의 무료 그리고 가능한 거 위주. 그럼 받는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왜 받았어요? 받는 경우는 이제 거리가 엄청 멀거나 하면 이제 거리 비용. 근데 사실상 거의 무료로 거리가 하면 일부 받는 비용은 예를 들어 계단으로 짐을 옮겨야 되는 작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특정 비용을 받고. 창고에 있는 물건인데 예. 무거운 건데 나는 빌라 4층에 사는데 예. 계단이 있다. 예. 얼마예요 계단 비용은? 3, 4만 원 정도 하는 3, 4만 원 정도. 저 계단 비용 3만 원 추가되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작업이. 음반 누구 시켜요? 예, 저희 직원이 이렇게. 아, 그래서 인재를 모집하는구나. 튼튼한 사람으로. 튼튼하고 카드 많고. 등산 잘하고. 아, 근데 이제 셀프 스토리 이 보관업의 특징이 실제로 고객들이 이렇게 배송을 많이 요청하지 않고 보통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한 그럼 대부분이- 프라이버시로 똘똘 뭉친 건데 예, 그걸 예. 남한테 예. 시키는 좀 그렇긴 그렇지. 하겠는데 운반을 할 때는 그러면 뭐 그 크기 같은 게 제한이 있어요? 용달차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제한 없겠네요. 크게 제한은 없는데 안마의점 갖다 놔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삿짐 맡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삿짐은 하지 않고 이삿짐은 이제 고객이 직접 이사 업체를 통해서 입고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네. 저희는 작은 물품 위주로 가끔씩 이렇게, 급하게 예. 저 갈 시간이 없는데 요거 그 하얀색 그 저 외투 있는데 저 내일 입고 나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좀 갖다 주세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급박하게는 안 되고. 안 되고 11월 말일 정도에 예. 뭐 여유를 얼마 두고 시켜야 돼? 아 이게 한꺼번에 설명 못해요? 이거 해달라면 그냥 어쩌지 기분 따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가끔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럴 때는 예. 그냥 유연하게 대처 중입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 어려워.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 맡겼냐 얘기하다가 요즘, 지금 아니 아까 거죠? 고객 뭐 이야기하다가 굿즈나 뭐 이런 예. 거 많이 맡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인 가구가 대략 50%고 1인 가구의 그 20, 30대가 84%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고객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하거든요. 근데 의외네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애 크면서 안 쓰는 물건들 예. 이거 버리긴 좀 애매하고 예를 들어 뭐 자전거 아니면 저 유모차 예. 유모차 난 둘째 계획 있는데 첫째하고 이걸 당근에 팔아버리기도 그렇고 아깝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보관하고 그런 수요가 많을 줄 알았더니 1인 가구가 많이 보관한다고. 예, 1인 가구 많이 맡기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개발자분들의 중에서 2, 3개월 단위로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곡. 프리랜서 기곡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짐을 많이 맡기세요. 일할 때는 짐을 찾고 일을 안 하면 다시 맡기고. 1인 가구는 보통 원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넓지도 않은 곳에 아, 예, 맞습니다. 짐이 너저분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무슨 겨울옷. 방이 하나 더 있거나 하면 맞아요. 거기다 예. 다 때려 넣고 문 닫으면 되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특히 겨울옷, 뭐 선풍기, 계절 용품들은 다른 곳에 보내야 이 방에서 기거하기 괜찮다고요. 맞아요. 예. 애가 이제 한두 명 생기고 나면 이제 자잘한 물건도 많은데 애가 생기고 나면 그냥 포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겨울에도 애 옆에 선풍기 있고 뭐 그런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 그 아이들 예. 메달이라든가 아 그래. 앨범 아, 그다음에 부모님 유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맡기시고. 아, 그렇지. 버릴 수는 없고. 예, 예. 근데 그 평생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맡겨. 근데 일단 눈에 보이면 그게 걸리적거리거든요 마음에. 예, 예. 아, 좀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지 해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마치 사라진 것 그래. 같은. 방 정리, 짐 정리 좀 한번 하려고 하면 다 이게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당장은 안 쓰는 거고 그거 하나 들여다 보는데 한 10분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또 김용차가 옛날에 이동용 아이엠박스잖아요. 아, 실제로 차에 막 짐을 엄청 많이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보관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거기 차에 있는 짐을 되게 많이 맡기고. 그러면 차가 비워지나요? 또 다른 걸로 채워질 걸요. 한번 신청한 분은 보통 평균적으로 몇 달 정도 쓰십니까? 그럼 작년 데이터로는 7개월. 평균. 예, 평균 7개월 썼는데 지금은 한 1년 2개월 정도. 이상하네요. 왜 7개월을 쓰지? 지금까지 평균이 평균이니까. 그렇다고. 예, 평균. 한 달 쓰는 사람도 있고 12달 쓰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길어지는 게 네. 저희가 이용 기간을 종료를 해야지 그때부터 데이터가 이제 몇 개월 맡겼는지가 추측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용을 종료 안 했으니까 그게 집계가 안 예, 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7개월이라는 건 그러니까 종료한 이미 종료한 분들이 사람들. 사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이건 한 번 하면 집이 갑자기 30평에서 50평으로 확 늘어나지 그러니까 않는 이상은 계속 맡게 되는 거 아니냐는 그냥 거죠. 죽을 때까지 거는. 맡겨야 될 것 같은 악마 같은 서비스인데요. 그럼 그 맞습니다. 한 번 짐을 맡기면 이게 빼기가 되게 힘든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맡기면 발들이면 끝나는 계속 보관 남 대표님 그러니까 예. 한 1년 지난 다음에 카드 끊어버리고 그냥 거기 놔둬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만약에 돈 안 내면 안 이제 받겠죠. 그러면 별도 조치를 전화를. 취하는. 별도 그 조치를 근데 남의 물건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 법적으로. 그런 경우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놔도 예. 심지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치울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지저분하게 해도 끝나지 전까지는. 예. 어떻게 보면 남의 물건이니까 법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미납하신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네.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조금 임대료가 낮은
그 전용 보관소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미납자 그 보관소로 옮긴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내라고 연락한 다음에 만약 최종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안 내면 네. 그 고객 동의하에 폐기를 하거나 네. 이제 여기 연락이 안 되면 폐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폐기만 해요? 그 여지껏 밀렸던 임대료는 청구 안 하세요?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거지. 네. 근데 일단은 네. 그렇게 미납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아. 사실 그 보관료를 좀 오래 안 낸 분이 있는데 몇 달이나 대략? 거의 3년 안 내서 보관료. 그 정도면 1,000 얼마였는데 받아야 되는 지금 남 대표님 갑자기 눈이 촉촉해졌어. 진짜 조금만 받고 그냥 집을 내드렸습니다.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이제 저희의 손실. 근데 이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이용료는 다른 데랑 비교하셨을 텐데 예, 여기가 좀 더 싸요? 창고 업체들도 꽤 있죠. 예,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락. 예. 오.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는 다락이랑 저희 두 군데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2위예요? 예. 이미 경쟁 그런 업체가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해보다 보니까 마주친 거예요, 경쟁자를? 에이, 그냥 다락 보고 모방한 것 같은데. 작업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사업자는 제가 먼저 됐어요. 오. 사업은 더 먼저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다락은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한 거의 190억, 170억 투자 받았고 네. 저희는 아예 투자를 하나도 안 받았고 왜죠? 왜 투자가 안 필요 받으셨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임대인의 지금- 돈으로 굴러가니까. 지금 투자가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다락은 그럼 임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돈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그냥 다 하나 그- 봐요. 예,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인테리어하고. 예,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락도 이제 저희가 하는 모델로 많이 가고 있고 아. 근데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다락이랑 여기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 업이라는 게 경쟁력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지금 모르겠어서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얼만큼 자동화시키고 무인화시키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지점을 많이 늘린지가 경쟁력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경쟁력은 저희도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쓰실 건데요? 그 지점을 좀 이제 많이 늘리 지점을 늘리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임대인이 인테리어하고 다 세팅하고 잠깐 보증금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좀 수익률이 높은 거는 저희도 단순 임대차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도 매입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점을 많이 늘려서 아까 진짜 돈 되는 곳은 우리가 건물도 사고 싶다. 아, 그거군요. 예, 건물도 사고 이제 건물 좀 많이 살려고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세요. 예. 좋아 보이는 거 있는데 거기 건물 사고 싶다. 지금 사실 건물 살려고 지금 매물도 많이 받고 있고 네. 실제 자금도 약간 준비되어 있고 굳이 이제 임대인이랑 매출 나누려니까 아까운 이제 그런 순간이 온 때가 있다는 거군요.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업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을 누가 선점하냐 그 싸움 같은데 맨날 2등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 이젠. 내년은 저희가 1등 될 것 같은데요. 어.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받은 업체와 아예 안 받은.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랑 차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되면 저희가 거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크다고 저는. 근데 왜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짐을 많이 맡겨요. 아 그렇구나. 이 코너 하면서 내가 진우 형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 진우 형이 질문했을 때 답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답을. 여기서 어떻게 식당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야, 사람들이 때 되면 배고프거든요. 이 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 그 다음에 주거 면적, 예. 그 다음에 그 주거 비용 예.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일본보다 한국이 셀프 스토리지 업이 성장하기가 더 좋은 환경입니다. 왜요? 이거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일본이랑 거의 주거 형태라든가 모든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국민 소득은 일본보다 저희가 더 높아요. 근데 국민 1인당 주거 면적은 일본보다 저희가 더 좁아요. 그리고 주거비에 내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일본이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집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한국도 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요가 셀프 스토리지 보관 수요로 발생을 해서 이 업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못 쓰지. 맞습니다. 예. 알고 쓰기 시작하면 계속 찾을 거다. 맞습니다. 한번 이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이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갖는 문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시장 자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IM박스의 고객은 예. 짐을 맡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임대인도 맞아요. 예. 고객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왜 나오신 뭘 모집하려고 그러는 여기 알려가지고 예. 짐 좀 맡기세요예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공실난 다 줘.
둘 다 좋아.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를 이유는 없는 아이엠박스를 거잖아요.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엠박스 홍보하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돈을 받고 들어가긴 하지만 네. 대부분 오랜 기간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일 임대가 안 나가는 공간이 있어요.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상부층 햇빛 안 들어오는 데. 이런 데는 임대가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서 수익을 내면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나온 게 뭐 1,200, 1,300 나오면 이거는 월세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가 그렇죠, 매겨지기 때문에 가치가 훨씬 더 높아. 얼마나 쉐어를 해요? 그러면 그 몇 대 몇으로 나눠요? 임대인하고 100만 원이 들어왔다. 아이엠박스하고 8대2. 누가 팔이에요? 누가 팔 것 같아요? 임대인이죠. 아이엠박스가 팔릴 것 같은데? 임대인한테 저희가 80% 드립니다. 진짜요? 예. 그럼 뭐가 남아요? 하는 일도 없잖아. 그러네. 뭘 합니까 하기사. 아이엠박스가?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엠박스가. 사실 맞는 말씀이신 게 그 지금 거의 80개 되는 지점이 거의 한 명이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돼 있어요. 그 직원 잘 잡으세요. 야, 근데 그럼 더더욱 궁금해지지 않아요? 인재를 무슨 인재를 모으시는 거죠? 배송. 진짜로? 저희가 이렇게 영입하는 인재는 네. 부동산 전문 인재를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동산 분야 어떤 분야? 3프로 TV 2%라고 부동산 전문이 있는데 제가 아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저희 계시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지금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포 관리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럼 진우 형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건 항상 부동산을 쌀 때 사야 된다는 주의라서 뭘 못 사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건물 그 뭐 양도까지 컨설팅을 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수수료를 받기 위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예.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네. 아이엠박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남성훈 대표님이 임대인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 알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엠박스가 돈 벌기 위해서 해야죠. 근데 임대인이 잘 돼야 저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반대 의미는 뭐냐면 임대인이 잘 될 만한지 못한 곳은 예. 공실이어도 안 받아주겠다 그것도 맞긴 해요. 거거든요.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요소에 사실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이엠박스에서 기준으로 하는 예. 뭐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최소한 100평이면 요 정도 임대료를 넘어가면 우리는 이거 수익 안 나와. 예. 네, 그런 기준이 어떻게 있어요.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 이렇게 하진 않고 임대차를 하지 않고 네. 첫 번째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짐을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주차는 잠깐만 주차가 가능해야 되고 잠시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수익률이기 때문에 예. 자산 자체가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전용 평당 저희 기준으로 8만 원 이상 임대료가 책정돼 있으면 평당 8만 원. 예, 전용 평당 8만 원 예, 이상 전용 평당. 넘으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익률이 낮다 해서 거기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1층 같은 경우가 한 10만 원에서 12, 13 이 정도 되고 전용 평당. 네.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권에 나가면 뭐 지하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임대료가 한 2,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상부층은 뭐 3, 4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권은 임대료가 좀 비싼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뭐 이면도로의 지하나 아니면 상부층에서 햇빛 안 들어오는 데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럼 되게 어렵겠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면은 건물 보러 엄청 다니시겠네요, 진짜. 아니 다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 예. 우리 그냥 쪽에 아이엠박스를 좀 넣어줘. 이 손에 잡히는 경제가 나가는 순간 이제 방송을 듣고 연락을 오시겠죠, 제가. 그럼 뭐 해줄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어도 해드립니다. 손경제 청취자는 뭐 이렇게 파격. 전화 받기도 힘들겠다. 유료 ALS 만드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으시면 1번, 없으시면 2번. 2번 달러티 감사합니다. 주차 공간이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으로 그럼 너무 야박하잖아요.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면 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어차피 거기서 컷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막 다 하진 않고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만약 거기 수익이 안 나오거나 잘 안 되면 저희도 부채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거 위주로 가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최장 그 공실인 건 8년. 8년간 공실이었다. 8년간 공실이었다가 마지막 대안으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말 무서운 게 신도시인데 그 메인 상권이 이렇게 살짝 비켜간 거예요, 살짝.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죽어 있구나. 네, 건물 자체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도시 상가들이 예. 그러니까 과잉 공급해서 그렇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동선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어서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런 데는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 뭐 주차장도 항상 뭐 텅텅 비어 있고 손님 없으니까 창고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받아요?
저희가 전용 평당 130에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30. 많이 남네. 뭐 설치해 주는데요? 그 돈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1m짜리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다 문을 박지만 20평짜리로 해봐야 그러니까요. 예. 그냥 20평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벽 치는 거밖에 없는데. 예. 근데 예, 거기에 예. 이제 여지껏 순진한 척 하시다가 보니까 야, 장사 잘하시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네. 자동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있고.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예요. 그 안에 뭐 문이 자동으로 턱 열리고 뭐 이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 네. 결제를 하면 QR 코드가 발급이 돼요. 이게 이제 그 문에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이 자재값도 발생하고 지금 직원 몇 분이세요?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아까 한 명이 다 운영한다고 그랬고 한 명은 지금 여기 나와서 방송하고 계시고 18명은 뭐 합니까? 지금? 배송. 배송은 2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점 유치하고 지점 관리하고 건물주님 만나보고 상담하고 예, 상담하고 이게 또 부동산이라 보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라고 뭐 주차 문제, 뭐 주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관리실과의 문제, 뭐 관리비 문제. 집 맡기러 왔는데 차 못 되게 한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최근에 뭐 네. 골치 아팠던 일이나 크게 컴플레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컴플레인은 걸 게 사실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맡기고 뭐 하고 네. 도난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없어요. 옆에 악취가 나는 뭔가를 보관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거 보관해서 여기서 옷에 뭐 냄새 그럼 있긴 해요. 예. 있어요. 네. 고객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당하는 공간을 체크해서 연락해서 이제 맡기지 못하게. 가서 일일이 냄새를 맡아보진 않는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전 이렇게 지점을 계속 돌면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사실 예.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 탔어요. 그러면은 그 보상은 그 화재가 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 화재가 날 수는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로 가게 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이중 예, 일반 화재 보험도 가입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수탁물 보험도 가입돼 있고 그 보험에서 예.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이거는 재산가액 평가가액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뭘 맡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께서 어떠한 짐을 맡겼다라고 입증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고 보상이 보험이 꽤 비쌉니다. 예. 비싼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수탁물 운전 같이 예 배상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게 이거 비싸요. 예, 꽤 몇 천만 원 그거 누가 내요? 그 건물주가 내겠죠. 저희가 됩니다. 건물 하나 당이 아니라 전체 지점. 전체 지점. 그 예. 지점이 들어가면 더 비싸지겠네요, 점점점.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라 그러겠네요, 임대인한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8대 2로 나누는 거에서 2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매출에서 보험료는 빼고 남는 돈을 8대 2로 나누냐? 약간의 차이가 네. 있는 예. 계산이죠. 이해하셨어요? 예, 예. 보험료는 보험료를 빼고 보험료 저희가 내고 예. 실제로 그 8대 2에서 차감되는 거는 정말 그 지출이 되는 관리비 정도, 전기세. 전기세 이런 거는 빼고 나머지는 8대 2로 나누고 예. 보험료는 그 중에 8대 2에서 2 받은 돈으로 로 저희가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여기 손경제 광고료도 400만 원 예, 내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험료도 이익률이 낸다. 꽤 낮지 않아요? 뭐가 남지? 얼마나 돈 벌어요 1년에? 흑자는 아직 예, 흑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와. 올해 매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아마 50억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느 예. 정도? 돈 많이 남겠네. 직원 20명이 전부인데. 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0%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몇 프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 자체가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어차피 직원들은 똑같이 뽑는 거고 예, 예. 비용이 분산이 되니까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 그래야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려고 지금은 건물주도 계속 모집해야 되고 예, 또 올리려면 손님도 모집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직원도 모집해야 되고. 예, 야 맞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야, 광고 제대로 하시네요. 일타 쌍피가 아니라 어, 쌍피에 감- 보너스 감사- 피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건물 사면 연락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공실이 없게 공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예. 임차인을 잘. 이 사업의 리스크는 뭡니까? 그러게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 같은 규제, 정부의 규제. 정부에서 지금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을 근린 생활 시설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현금 다발 나온 거 있잖아요.
현금 60 몇 억인가를 보관 창고에 맡겨놨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엄청 크게 나갔던 것 같아요. 보관업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현금이 어떻게 나왔냐부터 이제 지금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압수수색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결국 못 찾았어요. 그 현금 64억은? 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 이제 기사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소수의 이런 일 때문에 창고업 자체가 이용자가 좀 이상한 분들인가 봐요. 뭐 이래서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정부에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슈가 지금 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몇으로 하냐. 셀프 스토리지 업을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그렇게 엄청 넓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을 면적을 얼마까지 허용해 주냐? 국토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일일이 업종별로 다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이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오피스에도 영업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규제예요? 지금 오히려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예. 모든 업종, 모든 용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유효 기간이 곧 끝납니까? 유효 기간이 몇 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4, 5년이 남았는데 네. 그러나 그 전에 법을 만들어야 이제 그 유효 기간 끝나도 예, 기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정부,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나온 기사에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각 권역별 그 육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육성하는 사업이 셀프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확실히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을 육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금이 많이 투자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관 서비스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실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는 좀 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없어져야 사람들이 자꾸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래야 집값이 올라갈 텐데. 제 생각으로는 중대형 아파트 거주하시는 남자분들 중에 개인 창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입지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입지가 중요하고 네. 집 가까운 데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 다음이 가격이 중요한데 네.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엄청 좀 치밀하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집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고객한테 어떤 것까지 물어보고 있냐면 그 연령, 주거 형태, 월세냐, 뭐 자가냐, 뭐 전세냐까지 물어보고 조사해봤더니 무슨 결론이 재밌는 게 나왔습니까?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그럴 조금 거면 더 얘기를 시작도 하지 말지. 뭐 뭐 자기 열심히 데이터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돈 내고 나오셨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건물주 만나고 나서 뭐 에피소드나 혹은 뭐 이 일 하다 보니 야 이런 일도 있네 뭐 이런 거. 이 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뿌듯하거나 그럴 때는 있어요. 생각보다 1인 가구 주거 환경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이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셀프 스토리를 하는. 그러니까 아까 진행도 계속 지적하는 건데 사실 그냥 돈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야 대표님이 돈을 버는 사업을 맞아요. 하시면서 공실도 생겨야 대표님 돈을 버는 거고. 네, 이렇게 보통은 저도 이제 사업 비슷한 걸 옆에서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돈 벌기라고 시작하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사업이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돈을 번다는 거는요. 칼 들고 위협해서 돈 내놔 하는 게 아닌 이상 고객이 돈을 쓰도록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고객이 돈을 쓰도록 하려면 고객에게 유익한 베네핏을 줘야 되고 그 일은 물론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거래와 아름다운 일이다. 그 모든 돈이 주고받는 모든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와서 맨날 배송 서비스 시키고 그럼 저 이제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야, 네가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거주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직원도 제가 그런 그 거지. 청년 중 한 명이고요. 월급 좀 올려달라고요. 직원 월급을 올리라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면서.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는 명확합니다. 셀프 스토리지가 상업용 부동산의 메인 테넌트로 메인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스타벅스보다 마이박스. 아이엠박스. 죄송합니다. 마이박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셀프 스토리지 업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슬리퍼 신고 다이소 갈 수 있으면 그 동네는 그 집은 살기 좋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아이언박스 있는 것도 좋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냄비가 없네. 뭐 철수야 저기 가서 냄비 좀 갖고 와. 그럼 네 하고 거기 건너가서 아이언박스 가서 냄비 꺼내오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다용도실에서 못 꺼내는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는 잘 되시지만 생각외로 이용 고객이 없는 지점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의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거의 다. 예. 답을 안 하실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들어간 데는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방치된 데만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기저효과. 제로에서 그냥 뭐 5만 원이라도 나와도 되는 것이고. 그래도 건물주는 100평이면 1억 6천 썼을 거 아니겠어요. 예. 최소한 그 비용 자본 비용은 나와야지. 예. 차라리 공실 때는 그런 나가는 돈은 없었지만 그런 그 최소한 매출은 나와야 되겠네요.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보통 몇 년 걸립니까? 그런 거 회수하는 데는. 근데 지금 저희가 한 40평대, 40평, 50평대는 거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지금 시설비가 회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고객이 없으면 임차료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기본 임차료도 없고 예, 플러스 맞죠. 알파가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8대 2.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높다고는 예. 그러면 40평 기준으로 40평에서 50평 정도가 제일 예, 저희가 선호하는 40에서 한 60평? 이게 계절도 차기도 타나요 좋고. 혹시? 계절 안 탑니다. 당연하겠죠. 1년 내내 갖고 있는데 계절을 타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스키 같은 거 맡기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겨울에는 거니까 빨갛고. 계절마다 맡기는 게 바뀔 수는 있거든요. 겨울 전에 더 수요가 많거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진 않고 특정 물품을 맡기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걸 넣고 빼고 그렇겠네. 그렇게 그냥 하나 하니까. 있으면 개인 베란- 창고 하나 있으면 베란다 다용도실 있으면 거기에 뭐라도 갖다 예. 놓지. 네. 처음에는 어떤 이걸 갖다 놔야 되겠다. 예. 예를 들면 뭐 겨울 이불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다가도 예. 생기면 용도가 생긴다니까 얼음 정수기처럼 집에 하나 아유, 갖다 놓으면 조심해야겠다. 이거 마약 같다. 여기 한번 말들이면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근데 저도 이용하거든요. 저도 이용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갖다 놨어요? 저는 자전거 넣었어요. 자전거. 예. 잘 안 쓰니까 넣어놓게 되더라고요. 안 쓸 거면 팔아요. 방만하구나.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는 아저씨 한 분 계신데 저한테 파세요. 안 쓸 거면. 대표님도 돈 내고 쓰세요? 예. 거기선 해선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냥 뭐 예를 들어 식물 재배를 한다. 예. 내 공간이니까. 예. 주로 어떤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 제일 민감한 위험한 화재, 거, 예, 화기 화재. 절대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 비싼 뭐 현금이나 뭐 귀금속 고가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식물. 근데 실제로 이 보관소를 가보면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보통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가보는 게 판이에요. 보통 그래서 창고로 쓰려다가 예. 그냥 여기서 거주를 하고 우리 집을 창고로 쓰자. 아 예. 어차피 면적 전입신고하고. 비슷하네. 여기가 더 깨끗하네. 전입시고. 8년 전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 회사 운영을 하다가 그 단순 온라인 사업으로는 돈 벌기가 되게 힘들구나. 현금이 잘 안 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이 일본이랑 미국이 이 셀프 스토리 산업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 그냥 막 뭐 사업 뭐 검색하다 보다가 예, 뭐 할만한 사업 뭐 소액 작업 알아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짐들을 제 친구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때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빨리 짐 가져가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짐을 보관한 수요가 내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럼 이게 엄청 크게 되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살겠다. 분명 수요는 있겠다. 수요는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보다 엄청 짐을 많이 맡겨요. 생각보다. 해놨던 처음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삼전동 지하에 예. 되게 싼 그 지하 공간. 지하를 임대를 했거든요. 네. 철제 캐비넷 막 해놓고 그때는 유인이었군요. 그때는 완전 유인. 지키고 앉아가지고 대표님도 설비도 다 하고 예, 예. 전당포처럼 전당포 같이 갖다 맡기시고 뭐 이렇게 목욕탕 저거 주듯이. 자, 3-1번. 네, 그때- 김현우 손님 이거 맡기셨네. 근데 그때는 정말 편하게 했던 게 그때는 마케팅 좀 하면 이제 고객들이 택배로 다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그럼 저희는 출근해가지고 택배 받아서. 오면 택배 쌓아놓고 그래서 점심 때 탁구 한번 치고 스타크래프트 한번 하고. 근데 택배를 생각보다 많이 보내네?
그 밑에 지하 공간에 창고 몇 개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 70평? 아 그때는 70평에. 방 단위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맡기세요. 예, 박스 그때는 거의 박스 위주로만 해가지고. 박스를 쌓아놓을 수 있는 거. 예. 진짜 딱 그거는 택배실 네. 시스템으로. 네. 그 마케팅 잘하셨나 봐요. 전국에서 이 삼전동 지하의 남성원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리셨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쏟아보냅니까 거를. 거기로? 사실 제가 지금 이름 말해도 되겠죠? 그 임원기 기자님이라고 지금 카카오 홍보 총괄로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원기 알지. 아세요? 네. 그분이 그때 당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잖아요. 예, 한국의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그게 거의 몇십만 명이 봤던 것 같아요. 페북이랑 다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님한테 네. 셀프 스토리지 IM박스 한국 상륙 해가지고 메일 보냈죠. 아 마치 커다란 사업하는 것처럼. 예. 그랬더니 그게 채택이 돼서 기사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 보니까 이제 이몽 기자님이 이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한국 이게 상륙. 해외에서 상륙한 게 아니고 삼전동 지하에다 야. 일단 되게 잘 낚으셨다. 기자를 낚으셨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기사는 나간 상태에서 크게 나갔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그래서 마치 삼전동 지하에 무슨 엄청난 외국계 회사가 와 있는 것처럼 삼전동이라니까 왠지 또 삼성전자 조립만 같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대단하다. 약간 또 트릭이 뭐였냐면 네. IM박스 초록색 옷을 딱 입고 네. 좀 큰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딱 들고 강남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거든요. 막 웃으면서 연출로요? 네, 연출로. 와. 그건 무슨 연출이었는데요? 나 자신이 광고판이야. 예,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큰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큰 걸 들고 이렇게 노란색 것도 노란색 들고 가가지고 그 웃는 사진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홍보가 많이 홍보가 돼서 전국에서 그쪽 짐 보관하는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네, 그때부터. 처음에는 내가 내 돈 주고 설비도 하고 그랬었죠. 처음에는. 예, 처음엔 다 제가 했죠. 그럼 건물주 보고 내라고 하는 발상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네 돈 내가 안 내도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업이 확실히 커질 건 이제 확실한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지라고 했을 때 빨리 지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지금 공실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IM박스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지점 모집합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한 분이 땅 도장을 찍고 아 그런 거 한번 얘기해봤는데 당신이 한번 던져봤는데. 인테리어 다 해라 이걸로.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거다 해서 인터넷 글을 올렸는데 진짜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내 건물 그렇게 해주시오. 예. 돈 낼 테니. 예, 그분 아직도 어머나. 계약을 하고 계세요? 1호 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남성원한테. 예. 운하고 타이밍이 좀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공실이 아마 한 몇 년 전에 거의 많이 없었죠. 많이 없었다가 2021년, 22년, 20년, 21년. 부터 이제 공실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예, 거. 맞아요. 네. 이때 이제 부동산 광풍이 일면서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공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실이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왜요? 왜? 왜? 앞으로 공실은 왜 늘어날 것 같아요? 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오프라인 그 매장 뭐 자영업자 네. 관련 업들이 많이 이렇게 폐업률이 많이 높아서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도 공급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급이 많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업용지의 20%는 무조건 비주거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상업용지를 개발을 할 때 네. 10% 이상은 무조건 상업용지를 해야 되고 서울시 조례에는 무조건 20%를 상업용 넣어야 돼요. 계속 이 법령에 의해서 상업용지를 계속 20%를 공급은 해야 되는 거고 수요라고 하는 건 임차에는 계속 이렇게 폐업률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계속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고 하기 때문에 더 공실이 많아질 거고 딱딱한 법 때문에 수요와 무관하게 계속 공급되는 예, 맞습니다. 상가, 오피스 등등의 상업용 맞습니다. 공간이 국민들에게 분양이 될 거고 맞아요. 그분은 그 분양받고 나면 임차인이 없네 맞아요. 고민이 시작될 거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세트의 흐름이다. 내년 3월에 이 그 비주거 20%를 서울시에서 하향하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은 계속 공급이 될 공실이 거다. 좀 심할 거고. 그래 쿠팡이니 뭐니 뭐 알리 네, 이런 게 날대시. 다 맞아요. 예. 그런 걸로 다 쇼핑의 문화는 바뀌었는데 그거 안 하던 때 있었던 규제. 야 동네에 다 아파트만 있고 상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상가를 의무적으로 20%를 넣으셔. 맞아요. 했던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하니까 상가는 지어주고 미분양이니까 별별 뭐 유혹을 하면서 꼬셔서 분양은 시키고 그러면 노후 자금 거기다 털어받고 맞아요. 임차인 못 구하고 3년 고등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나타난 남성훈 사장님이 그걸 바탕으로 지금 크는 비즈니스잖아요. 돈을 더 내서 인테리어를 하라고 설득하는데 야 이거 참 아까 최적의 면적이 한 40에서 60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뭐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수익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너무 큰 거보다는 약간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다 채우면 큰 게 좋지만 예. 크게 하면 그 동네 수요를 못 채운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개를 열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20평 하나 있는 것보다는 40평짜리 3개 있는 게 더. 설비비는 40평짜리 3개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120평 하나보단.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야 방송에 와서 저희가 몇 개의 지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늘어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흩어져 있어야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도 예. 듣고. 예.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집 가까운 데 있어야. 그 40평짜리 3개 있어야 3개 건물을 띄울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건물주 3명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아 맞습니다. 제일 동떨어진데 뜬금없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곳들은 어디에 있어요? 나주혁신점. 나주혁신점. 네.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나주혁신점이 운영 중인데. 예. 거기가 8년 동안 공실이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주혁신도시를 처음 가봤거든요. 네. 광주에서도 한 차로 40분인가? 네. 멀고 목포에서도 한 차로 40분 걸리고 그 나주혁신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를 아마 한전인 것 같아요. 한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상권이 발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없고 나주 혁신 도시에 사시는 분들만 거기 딱 이용을 하겠네요. 지금 그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거 아이디어 하나 줄게요. 예.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주세요. 한 번만 쓰면 1년만 괜찮네. 공짜로 나눠줘. 어차피 예. 비어 있잖아요. 예. 공짜로 나눠주면 예를 들면 6개월만 쓰세요. 아니면 1년 쓰세요. 공짜 나눠주면 6개월 무료. 네, 1년 후에는 본인이 돈을 못 뺀다니까 네. 그걸. 자전거를 빼놨지 거기 꽉 뭐가 차서 더 이상 그럼. 자전거 갖고 오면 못 채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비어 있는 거는 무조건 공짜로 주세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 때 혹시 저희가 손님이 오시면 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공짜로 쓰세요라고 하면 쓰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가 빼라 그러면 그럼 얼마인데 내가 쓸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의 공실들은 예. 그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시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차게 되면 말씀드릴 때는 그때는 그냥 빼세요. 그때까지 공짜로 쓰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 그럼 된다니까요. 나주 혁신 아니라 그 아프리카도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그 광고주 취조 타임 그냥 공짜로 몇 개 해버릴까? 아니다. 이게 아니지. 그래.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IM박스 주변에 검색하시면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 다 알겠네요. 예, 저희 홈페이지나 앱 들어오면 앱도 있어요. 예, 자기 집 근처에서 어떤 지점이 있는지 가격이랑 어디가 빈 다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에 약간 우환이 있거나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것 같은 걱정이 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요. 실제로 보면 아이들 방에 그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그렇다고 일일이 다 그 제자리 찾아주면 또 헝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박스에 넣어서 주변에 IM박스에다 보관하시면 애들도 공부 잘하고 집안의 우환도 사라지고 IM박스도 잘 되고 안타까운 건물주도 하나 살릴 수 있는 이런 윈윈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뭘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저희 애들이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제 수능 받겠다. 봤을 텐데 IM박스가 진짜 필요하다. 라는 걸 뒤늦게 느낍니다. 그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리에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요. 그게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묻지만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공간에서 나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게 집중된다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IM박스다. 나 참고 하나만 빌려줘. 공짜로. 네, 이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2달은 무료로 쓰게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저 형은.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아까 30평? 30평? 제일 큰 거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고객 되실 거예요. 100%지. 오랜만에 광고주님이 오셔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칭찬만 해드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물주들의 사연을 듣고 잘 이용하고 계시는 IM박스의 남성훈 대표님 창고 임대 짐 보관 서비스 영어로 하면 셀프 스토리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뭐 짐 보관하는 거지만 가정의 행복 건물주의 행복
항상 다 챙기시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엠박스 남성훈 대표님도 사업 앞으로 잘 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저희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많은 손경제 청취자들도 아마 검색해 볼 거예요. 아이. 주로 저희 청취자들은 소비자라기보다는 건물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은 많이 가실 텐데 아직 저희 청취자들 중에는 일부는 아직 건물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자기 짐 보관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짐 보관 서비스 신청하는 분들한테 좀 뭐 좀 할인이나 이런 거 좀 해주시죠. 예. 실제 이용하는 고객분을 제가 10명을 선정해가지고 1m, 1m, 2.5m 사이즈 월 12만 원짜리를 네. 한 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방송 나가고 3일은 어떨까요? 3영업일? 3영업일. 수요일에 나간다면 수목금이에요? 아니면 수요일 나가면 목금? 수요일 나가면 수목금. 그러면 혹시 예. 그거를 신청했다가 당첨될 줄 알고 해서 결제했다가 예.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냥 12만 원 그냥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나 이거 사용 안 하고 싶어. 라면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환불은 어렵고 한 달은 무조건 신청하면 써야 돼요. 예, 한 달을 신청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이벤트 이런 겁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나 한번 써보고 싶다는 분들만 쓰세요. 당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결제가 먼저네요. 그러면 선결제를 먼저 하시되 쓰고. 운이 좋으시면 환불 받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시면 그냥 12만 원 낼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허. 불안해? 많이 불안하죠. 예, 저희가 장시간 이벤트와 관련해서 지금 47분간 회의를 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과정은 뭐 저희가 굳이 다 안 들려보였지만 명MC다, 명MC. 네. 야,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엠박스 홈페이지에 가면 네. 팝업이 떠 있을 겁니다. 예. 발견 못 하시면 이건 할 수 없고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 중에 추첨을 해서 한 뭐 10분 정도 예. 보통 이제 10분 뽑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뽑아 주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면 사람의 그 덕과 스케일을 알 수는 있어. 그렇습니다. 보통 뭐 많이 뽑아 주시는 분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최소 10분을 뽑겠다고 하시니 그 이벤트 한번 해보셔 당첨이 되시면 동네 아이엠박스를 검색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힘들었다. 명MC. 자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년에 오셨으면 거의 뭐 대접도 못 받고 가셨을 것 같은 워낙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가 웬만하면 칭찬해드리고 좋다 해드렸습니다. 아이엠박스 흥해라 옵션이 있고요. 예. 남성은 흥해라 옵션이 있고 다락 망해라 옵션이 있습니다. 어머. 뭐 해드릴까요? 아이엠박스 흥해라로. 아, 왜냐하면 다락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자죠. 같이 함께 시작. 나중에 인수하게요. 다락이 더 키워서. 예. 내가 인수할 때까지 망하면 안 된다. 다락 관계자들 들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걸 그냥 참습니까? 나 같으면 못 참아. 나도 한번 나와서 한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아이엠박스 흥해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엠박스 흥해라! 감사합니다.